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10월 8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매일 저녁 6시대에 업로드되는 석간 브리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의 SNS 글이 주목됐습니다. 군 면제, 탈세, 범법 등 가장 반국가적, 반헌법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것이 국가와 애국심이다. 빈술에는 요란한 법이다. 그래서 애국가 4절까지 재창하고 국기에 경례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 내가 죄인 정치라고 말하는 것이다. 두려움과 컴플렉스, 그들의 정신세계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계기로 해서 100년 역사전쟁, 이제 휴전을 끝낸 것 같습니다. 다시 제대로 불붙은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시각 간추린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분명히 하자 새누리당 친박, 비박 지도부가 한 목소리로 국정화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친박 김을동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역사 교과서 개선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특위위원 중에는요,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조전혁 씨도 포함되어 있네요. 예,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교과서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이 이렇게 뭉치던데 야당 계속 산산이 흩어져 있을 순 없겠죠.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 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국가가 국민의 생각을 하나로 통일시키려는 발상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 국가 정체성을 부정한다면 검정 과정에서 걸러내면은 될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여야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파행을 겪었습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국감 초기부터 황우여 장관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말만 반복했는데 다음 주 초에 국정교과서 방침을 발표하기로 한 것은 이건 뭐 국감 기간을 피해서 뒤통수를 치는 일 아니냐라고 질타했습니다. 현행 검정교과서의 좌편향을 문제 삼은 교육부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 자료가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만 제출된 것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강은희 의원은 개인적으로 요구해서 받은 자료라고 해명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여당 맞춤형으로 만들어져 넘겨진 자료라고 하면서 반발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대신에 검정체계의 강화를 고민하고 있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고민을 끝낸 모양입니다. 국가가 책임져서 국민통합을 이루어야겠다는 사명감이 교육부에게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로 방침을 확고히 한 것입니다.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000원 운전자 보험 제공입니다.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자가용도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할지 말지, 그러니까 단일한 교과서로 할지 말지 정부가 다음 주 결정한다고 하지요. 국정화로
갈지 안 갈지 이게 관심사는 아닙니다. 가기로 했으니까요. 예. 다만 발표를 했을 때 미칠 파급력 이게 얼마나 클지 여기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게다가 내년은 총선을 앞둔 시점 아니겠습니까? 여야 모두 역사교과서 문제를 국가의 이념 정체성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절대 밀릴 수 없다는 각오로 대치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친박, 비박이 뭉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친문, 비문 또한 뭉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현행 검인정 체제는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국정교과서는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라면서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 사격에 나선 셈인데요.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다양성과 창의성을 심어주는 교육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헌법 또한 사상의 자유와 학문 연구의 다양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좌파 진영도 역사 교과서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지금의 역사 교과서가 8가지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거의 한 가지로 획일화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편향성을 가진 역사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획일화된 역사관을 주입시킵니다. 역사 교과서는 나라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것이며 이것이 삐뚤어진다면 나라의 존립은 위태로워집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250km의 휴전선을 우리 아들, 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 때문에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국가관과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곡된 역사 서술을 바로잡는 것은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오늘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는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의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과 정의당의 정진후 의원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진후 의원 같은 경우 전교조 위원장을 지낸 분이죠. 왜곡 편향된 교과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강은희 의원과 국정화는 역사 교육의 퇴행이며 불이한 역사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가미되어 있다라는 정진우 의원의 논리가 정면 충돌됐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해야 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갖고 계신 건지 먼저 강은희 의원님께 드리죠. 사실 지금까지 검정 교과서 내에서 출판된 역사 교과서들의 왜곡이나 오류, 편향성 논란이 심했는데요. 이것을 아무리 검정을 강화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행 검정 교과서는 소수 지필진들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필들의 역사관에 따라서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결과로서도 얼마 전에 그 교과서에 관련된 서울 행정법원의 재판 결과가 있었는데요. 1, 2심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결국은 상고장을 제출했는데요. 이런 분들의 시각을 보면 교과서가 교육 교재가 아니고 자기들의 연구물이나 저작물로 편협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검정을 아무리 강화해도 이런 지필준의 사고를 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국정교과서, 즉 통합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진우 의원님의 반론 듣겠습니다. 우선 지필진의 시각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국정제를 하면은 그럼 교과서가 하늘에서 떨어지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명백하게 지금 국정화를 시도하는 것은 저는 유신의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7차 교육과정 이후 2007년 이후에 시행된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에서의 다양성, 상상력, 창의력 향상을
굉장히 중요한 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이 획일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국정제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생물 과목을 국정으로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러일 전쟁부터 시작해서 2차 대전 사이에 군국주의 시절에 일본이 국정교과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나라의 유신 시대의 국정화가 어떤 걸 결과였는지,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은 혼란, 다양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뭔가 사람의 사고를 단 하나로만 묶으려고 하는 그런 발상이고, 이것은 명백한 교육의 퇴보, 역사의 퇴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국정화 시도를 유신의 부활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 지금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필진에 따라서 교과서의 역사 해석이 다른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의 중립적 역사관으로 국정교과서를 편찬하자 이 말씀 아니십니까? 네, 예, 역자의 다시 말해서 편집하는 학자의 의사가 개입되는 편향성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국가의 어떤 역사관 같은 것도 반영될 우려가 있지는 않을까요? 사실 저희도 정권을 새누리당이 언제나 잡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러한 예측이 가능한 형태도 국정 통합 교과서를 만들고자 하는 거는 이번에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예. 정권이 바뀌었을 때 또다시 고칠 수 있는 교과서를 지금 다시 이런 상황에서 시도를 한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꿈도 꾸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학자들을 많이 모아서 지금 검정교과서는 소수 지필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감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출판사의 약간의 투자로 인해서 그냥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예. 이것을 문제가 많은 역사 교과서만큼은 국가가 나서서 충분한 투자와 충분한 지필진, 충분한 감수자를 동원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균형적인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편향성 문제는 충분한 시간과 비용 또 인원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예, 정진호 의원님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국가가 만든다고 그래서 그것이 객관화되는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논리는 정권의 마음에 드는 교과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권은 유한합니다. 그런데 유한한 정권이 유구한 역사를 왜곡하는 것, 이것은 죄악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역사 교과서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를 우리는 그 현대사에서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1974년에 만들어졌던 3차 교육과정의 교과서, 5.16을 군사혁명으로 미화했고 유신도 미화했습니다.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달성하고자 10월 유신을 단행했다. 그렇게 미화해왔고요. 1982년판 4차 교육과정의 역사교과서 역시 5공화국을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복지국가 구현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으로 미화했고 민주주의와 인권유린 그리고 독재에 대한 기술은 그 시대의 국정교과서 시대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여해서 국가가 교과서를 만들면은 그것을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오히려 다른 사고를 차단시키는 교과서를 만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국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다만 의견만 제시할 수 있다. 입법을 검토할 수 있다면 시작을 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국회 차원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막을 길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야당이 이걸 저지할 수단은 없는 것일까?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예산과 연계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박수현 원내대변인의 발언이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예산안과 연계시켜서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비토 놓겠다. 이게 바로 야당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문가들은 거의 100%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학부모 가운데 절반이 국정교과서에 찬성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봤다. 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거의 절반에서 조금 더 많은 수의 찬성이 보이고 그것이 예. 이렇게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데요. 예. 그러나 이 역사 교과서 전문가라든지 역사의 학자라든지 기타 학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역사 이 교과서와 관련된 공급자, 예. 그 지식인들, 전문가들의 경우는 뭐 거의 100%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 그 역사 교육의 어떤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예. 국민 쪽에 특히 이제 학부모들, 학부모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교과서에 대해서 좀 찬성하는 분이 반반 정도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유를 저희들이 쭉 이제 살펴봤습니다. FCI를. 그겁니다. 그 수험생을 둔 자녀들이 국정교과서를 하게 되면 역사 교육, 이제 수험 역사들을 수험 국사를 좀 쉽게 접하고 또 시험도 쉽게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자녀들을 보살피는 마음입니다. 절반의 그런데요? 찬성을 하는 분들도 아마 그 수업하기 쉬워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찬성하시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또 검토도 해봤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유신 체제 때에 국정교과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전 세계에 보면은 뭐 나치라든지 또는 그 베트남에서의 어떤 공산 독재 체제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 특히 국정교과서를 했던 적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다 그 역사의 유물로 다 지나가 버렸는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경악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친일, 독재 뭐 이런 것들을 미화하기 때까지 단어들을 교과서에 넣기 위한 것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고 사법부에도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해서 이념 편향성 발언. 논란의 중심에선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 사람도 사실은 여야 역사 전쟁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런데 고영주 여권에서는 그리 두둔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모양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어제 이화여대 특강을 마친 다음 기자들과 만났을 때 그분 답변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지요. 김무성 대표 측근인 김성태 의원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오늘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인의 자리에 있었고 또 공인의 또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은 결코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 이런 저는 말폭탄이라고 보는데 뭐 이런 말을 한 것은 이렇든 저렇든 적절치 않고 본인이 적절한 방법으로 그거는 적절치 못했다는 부분을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자신이 수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청와대가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 일명 보라매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핵심 기술 이전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계약을 추진한 배경이 뭔지를 밝혀내기 위한 건데요. 자, 그런데 청와대가 조사한단 말이죠. 청와대의 안보실장이 누굽니까? 김관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실 조사할 주체가 아니라 조사당할 대상이죠. 이명박 정권 때부터 두 정권에 걸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내는 등 KF-X 사업의 최종 결정자, 최종 책임자나 다름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이번에 조사에 나선 것은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라기보다는 의혹을 덮기 위한 조사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평화방송 같은 프로그램에서의 발언입니다. 그러면 청와대 정말 몰랐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문제가 불거지니까 청와대가 이 방위사업정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달 25일부터죠. 그래서 저도 이 궁금한 게 차기 전투기 사업의 핵심 계약 내용을 청와대가 몰랐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F-35 도입에 대한 계약에는 가격, 성능, 기술 이전 조건 이런 게 다 명기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기술 이전에 대한 보증이 없이 이건 4개 기술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이 4개 핵심 기술에 대해서 기술 이전 보증이 없이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 체결 과정은 청와대의 어떤 관리와 감독 밖에서 이루어졌을 수가 없고요. 네. 이 초대형 국책 사업을 결정하는데 청와대를 그러면 기망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네. 그거는 현행 어떤 정부 체계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또한 계약 체결 때 보고를 안 했다 손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청와대가 그 한국형전투기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런데 제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만은 작년 5월에 청와대 대책회의에서도 미국으로부터 핵심 기술이 어렵다는 보고서가 이미 제출이 됐어요. 네. 청와대. 그런데 이제 와서 몰랐다고 얘기하면 알고도 몰랐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주변에서 어렵다는 전문가의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했거나 네. 그래서 어떤 방위사업청과 국방부에다가 너무 이걸 방치하고 위임한 결과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가 되고 있던데요. 예. 제기될 수밖에 없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F-35 구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책을 수립한 당사자, 즉 기술 이전을 잘해주겠다는 그 경쟁 기종을 물리치고 F-35를 사도록 정책을 수립한 당사자가 김관진 현재 안보실장입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요? 당시 국방부 장관이죠. 2013년 9월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서 본인이 주재하는 그 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졌고, 네. 그 다음에 주철기 안보수석은 청와대 안보수석으로 재임하면서 KF-X 대책회의, 즉 한국형 전투기 대책회의를 본인이 직접 주재하면서 이 문제를 점검한 당사자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정책 수립의 핵심 당사자들이 지금 다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방사청보단 청와대 조사를 우선시해야 될 상황이죠. 예.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 때에 업데이트 됩니다. 네, 가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새누리당 공천 룰 파동 순식간에 실종됐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이슈가 완전히 이 공천 룰 파동을 덮어버린 겁니다. 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있어서는 친박 비박이 따로 없더군요. 예,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해야 한다. 총대를 맨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새누리당 공천 룰 파동의 한중심에 섰던 그 인물입니다. 바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오늘도 역시 가짜 김무성 대표를 또 모시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무성입니다. 가짜 인터뷰에서 자꾸 제가 초청되는 거 보니까 차기 대권 후보 1위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실감하게 됩니다.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장시간 대화가 가능한 성대모사 인물이 사실 몇 없거든요. 하긴 그렇지. 김 박사가 했던 정몽준 성대모사는 느리기만 하고 하나도 안 똑같았다. 반면에 김무성 대표님 성대모사는 일품이었다. 이런 평가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목소리만 비슷한 게 아니라 비겁하고 뻔뻔스러운 것까지도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 박사, 시작부터 왜 이래? 내가 지금 전화 끊어버릴까? 아니,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그 대통령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겁니까? 대통령이 검정교과서로 가도 된다. 이랬다면은 김무성 대표님이 역사학계와 교육계의 반발을 뚫고 혼자 밀고 나갈 수 있었겠어요? 당연하지. 나는 신념과 원칙의 지도자니까. 그거라기보다는 혹시 우리 김무성 대표님 아빠가 친일파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김 박사가 우리 집의 가풍을 모르고 자꾸 떠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안의 가풍이요? 그게 뭡니까? 내 소신은 대통령을 상대로 승리하는 정치인은 없다. 마찬가지로 내 아빠인 김용주 회장은 총독부를 상대로 승리하는 사업가는 없다. 이런 확고한 신념과 원칙을 갖고 계셨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면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왕도 아니고 왕은 아예 없으니까요.
대통령도 아니고 바로 국민 아닙니까? 우리 김무성 대표님, 국민을 상대로 이겨먹으려고 하는 정치인이 되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수 국민들이 지금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어요. 국민? 당연히 국민을 이기면 안 되죠, 정치인이. 그런데 말입니다. 나한테는 국민은 딱 한 사람뿐이다. 그분뿐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김 대표님은 보니까 말이죠. 이런 패턴이 있더라고요. 불리한 국면이 조성되면은 딴 이슈로 그걸 덮어버려요. 여긴 정말 능력자입니다. 마약 사위 파문 터지니까 안심전화 국민공천제로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청와대 친박이 안심전화 국민공천제 반발하니까 이번에는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총대매기 지금 이거 하고 있단 말이죠. 정치를 하려면 타이밍을 제대로 읽어야 하고 기선제압 똑바로 해야지. 김 박사 보니까 지난번 총선 때 막말 파문 터졌을 때 말이야, 일주일 동안 쩔쩔매더만. 내가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저 친구 저렇게 정치를 몰라서 해야 되겠나, 이런 안타까움마저 있었다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강용석이를 보라고, 불륜 의혹 터지니까 이 박원순 아들 병역건으로 뉴스를 덮어버렸잖아. 정치의 기본도 모르면서 무슨 정치를 한다고 했는지, 또 지금 또 인터뷰를 한다고 한다든지. 김 박사는 정말 박사 맞아요? 혹시 그 짜장 박사 아니에요? 짜장 박사.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박사님? 제 별명이 짜장 박사래요. 오뚜기 짜장 박사.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줄 수는 없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일본 극우들이 자주 지적하는 자학사관과 많이 흡사해 보입니다. 나쁜 역사, 흑역사를 왜 가르치냐? 긍정의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만 알려줘야 한다. 이 논리 아닙니까? 일본 극우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겠어요? 침략전쟁, 학살, 강제징용, 그리고 성노예를 착취한 거, 그리고 강탈하고 이런 것들을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김무성 대표님 아버지가 친일파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김 대표님도 그런 친일파 아버지의 역사를 감추고 싶은 거 아닙니까? 친일의 역사를 교과서에서 지우고 싶은 거 아니에요. 게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는 아예 일본 괴뢰군 출신 아닙니까? 아이고, 그렇게 박근혜 김무성 서로 으르렁대다가 하루 만에 이렇게 입 맞춘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학사 교과서 보세요. 자료를 네이버에서 대충 퍼오고 고증, 검증 이런 거 게을리하고 애들한테 그런 수준 낮은 교과서로 교육하자는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누구 성대모사란 겁니까? NLL 대화록 피토하면서 읽어가던 2012년 12월에 부산에서 어떤 분 말씀을 흉내낸 겁니다. 들어보실까요? 문재인이가 노무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참. 한마디 더 할게요, 김무성 대표님. 그렇게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예쁘게 안 봐줍니다. 이미 마음 떠났어요. 연애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마음 떠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김 박사는 좋은 얘기만 나누고 싶은 내 마음을 몰라. 그만할까요? 그만하자. 하나부터 10까지 다 김 대표님을 위한 소리입니다. 제 말을 듣지 않는 김 대표님에게는 뻔한 잔소리겠지만요. 그만하자. 그만하자. 사랑하기만 해도 시간이 없는데. 머리 아닌 가슴으로 하는 이야기. 김 대표님이 싫다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부평.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대구의 여왕, 대구의 어머니 대통령 박근혜 동지께서는 조성된 배신자 유승민의 공천 안 주면 가만 안 있겠다. 이런 협박에 대해서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친박계에게 유승민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박 동지가 대구를 친박의 성지로 만들려는 숭고한 뜻을 모독하는가 하면 대구를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이용하려 하는 유승민을 박살내고 격파시키고 믹서기로 갈아버리고 홍두깨로 빠버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결단이다. 유승민은 박근혜 동지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얼라들이라고 모욕하는가 하면 감히 박근혜 동지의 구라복지 야부리 민생 정책을 폄하하는가 하면 민주개혁적 노무현을 존경한다고 말했는데 자기 대권주자로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는 꼼수의 다름 아닌 것이다. 당연히 박 동지에 대한 직질적인 거부감과 적재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다. 한동안 찌그러져 있어서 조용히 말로를 맞는가 싶었는데 다시 깝치면서 도발하고 있는 유승민에게 친박은 박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알게 해줘야 할 것이다. 친박은 아울러 대구의 지역구 초선 의원들을 공천해서 학살하면 가만 안 있겠다고 유승민이 나불거리고 있는데 친박은 세월호에서도 우렁차게 울려 퍼진 박근혜 동지의 국정 운영 철학인 가만히 있으라를 정면으로 거역한 이 역적 승냥이의 말로가 매우 참담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박 동지가 어떤 무서운 힘을 떨치며 대구 지역 영구 공천권을 행사하는 나라로 만드는가를 똑똑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오늘 중부 내륙 지방에는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새벽에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 12도, 청주 15도 등 전국이 8도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등 18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내일과 토요일인 모레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낮아 춥겠습니다. 김용민의 석간브리핑, 내일 조간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